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넣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잔액이 얼마죠? 8천만 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2억 8천이 있었는데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뽑아줬습니다. 한 달 전 2억 원이 인출됐더군요. 이거 제가 뽑은 게 아닌데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서명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했지만 여자였어요. 키도 체형도 며느리 지수와 비슷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신고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한 것 같았거든요. 경찰까지 부르기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앉아봐. 네, 은행 갔다 왔어.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더라.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돈이요? 2억. 2억이요? 며느리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너 혹시...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뒤따라 큰딸 미선이도 들어왔습니다. 손주 준호가 큰 고모다 하고 달려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행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어. 뭐? 얼마? 2억. 미선이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올케 혹시 큰고모 저 아니에요. 민수도 아내를 쳐다봤어요. 여보 진짜 아니지? 당신도 날 의심해?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통장은 내가 관리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통장을 맡아서 병원비도 내고 시장도 보고 했거든요. 지수야 정말 아니니? 어머니, 저 진짜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작은 딸 미정이도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 통장에서 2억이 없어졌대. 뭐? 2억? 미정이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올케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혹시 빚이라도 있어요? 작은 고모, 저 아니라니까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 민재도 퇴근했어요. 엄마, 2억이 없어졌다고요? 형수님이 관리했잖아요. 삼촌, 저 정말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CCTV 체형은 분명 비슷했거든요.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정말 아니지? 당신마저 날 의심하는 거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아니라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미선이가 말했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볼까 해. 왜요? 가족 중 한 명이 한 것 같아서 경찰까지 부르긴. 그날 밤 며느리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민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보, 진짜 안 한 거지? 당신마저 날 의심해? 미안해 근데 엄마 돈이.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가족 갈등에서 지혜로워집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밥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입맛이 없어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양심이 있으면 말해요. 큰고모, 저 정말 모른다니까요. 민수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누나, 지수가 아니라고 하잖아. 오빠도 참. 형수 편만 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더군요. 민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지수가 정말 안 한 것 같은데요. 근데 CCTV에는 어느 날 미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올케 언니 이상해요. 맨날 방에만 있고 죄책감 때문인 것 같은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기예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넣더니 또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 예금은 해지됐습니다. 뭐라고요? 3일 전에 중도해지 하셨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언제요? 여기 서명이. 그리고 본인 휴대폰으로 OTP 인증도 됐고요. OTP?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 휴대폰으로요? 네, 어머님 번호로 인증 문자 갔는데요. 누군가 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거였어요. CCTV 보여주세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3일 전, 여자 한 명이 마스크를 쓰고 왔었어요. 체형은 역시 며느리와 비슷했습니다. 이거 며느리네. 어머님,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또 돈이 없어졌어. 뭐, 또요? 정기예금 1억 5천.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옳게 짓이 분명해요.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여보, 정말 아니지?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3억 5천이야. 민수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억 5천이에요. 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수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너 정말 안 한 거지?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근데 CCTV에 내 체형이랑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 그리고 내 휴대폰으로 OTP 인증도 됐대.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휴대폰으로요? 응. 그럼 누가 어머니 휴대폰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가족인데 3억 5천이에요, 엄마. 알아 근데. 지수야, 미안하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민수도 놀랐어요. 엄마, 경찰까지. 3억 5천이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 정말 안 했어요. 민수가 아내를 안아줬어요. 여보, 울지 마. 우리가 증명하면 돼. 그날 밤, 며느리가 짐을 쌌어요. 어머니, 저 친정에 갈게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나았습니다. 그래, 다녀와. 며느리는 다음 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갔어요. 엄마, 저도 지수 데려다 주고 올게요. 며느리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가 매일 밤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수 정말 안 한 것 같아요. 지수 엄마도 이상하다고 하시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한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3년 동안 한 번도 돈 문제로 거짓말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눈물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그랬을까요? CCTV에 나왔다는데.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구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만나줘. 다방에서 순자를 만났어요. 저는 울면서 다 털어놨습니다. 순자야, 나 미칠 것 같아.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3억 5천이야. 뭐? 3억 5천?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CCTV에 며느리랑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 근데 며느리는 아니라고 하고. 수키야, 그럼 은행 가서 다시 확인해봐. 내가 같이 갈게. 근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어떡해. 저는 망설였어요. 수키야, 3억 5천이야. 가족이라도 이건. 알아, 근데 일단 확인부터 해볼게. 다음 날 순자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CCTV 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직원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순자가 자세히 봤습니다. 수키야, 이거 며느리 아닌 것 같은데? 응? 걸음걸이 봐. 며느리는 안짱다리잖아. 근데 이 사람은 팔자걸음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순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명품 가방이네. 며느리가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럼 며느리 아니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키야, 우리 집 가자. 내 아들한테 보여주자. 걔가 컴퓨터 잘하거든. 순자 집에 갔어요. 순자 아들 상훈이가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상훈아, 이거 좀 봐줘. 순자가 은행에서 받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상훈이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명품이네요. 구찌 같은데요. 최소 300만 원은 할 거예요. 며느리가 그런 가방 없어. 그럼 이 사람 며느리 아니네요. 상훈이가 사진을 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이 옷. 이것도 명품 같은데요. 버버리 코트 아닌가? 저는 순간 떠올렸습니다. 미선이가 그런 코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코트 우리 큰딸이 입던 건데. 네. 순자가 놀랐어요. 미선이가 작년에 샀어. 버버리 코트라고 자랑하던데. 순자와 상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수키야, 설마.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선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버버리 코트가 있었습니다. 구찌 가방도 있었어요. CCTV 속 바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미선이가 내 돈을 남편 영정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큰딸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까지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우리 애들이 이럴 줄 몰랐어. 다음 날 아침 법무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수키 어머님 맞으시죠? 네. 경기도 파주 땅명의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뭐라고요? 박미선 씨 명의로 바꾸겠다고요. 제가 신청한 적 없어요. 그럼 사기입니다. 도장이 위조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미선이가 내 땅까지. 뭐? 땅까지? 응, 5억짜리. 수키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근데 내 딸인데. 딸이라도 이건 범죄야. 저는 미선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미선아, 너 지금 어디니? 밖에 있는데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민수, 미정이, 민재도 다 불러. 1시간 후, 내 아이가 다 왔어요. 너희들 앉아봐. 내 아이가 앉았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쳐다봤어요. 미선아. 네, 엄마. 은행 CCTV에 나온 사람. 버버리 코트 입고
구찌 가방 들고 미선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옷이지? 내 가방이지? 엄마, 그게 뭐가 그래? 미선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미선이 방에서 가져온 구찌 가방. 이게 뭐니? 그건 CCTV에 나온 바로 이 가방이야. 엄마, 그건 우연이에요. 저랑 비슷한 가방 가진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 진짜 아니야. 저는 코트도 가져왔습니다. 이건 버버리 코트? CCTV에 나온 바로 이거야. 엄마, 그건. 그리고 땅.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내 명의로 바꾸려고 했지? 법무사가 전화했어. 미선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선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한 거니 아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아니야. 거짓말.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경찰 부를게. 엄마, 진실을 말해. 마지막 기회야. 미선이가 떨었습니다. 누나, 제발 말해. 민수가 애원했어요.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까지 지수 의심했어. 너희 때문에. 미선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저는 다시 물었어요. 내가 한 거니? 긴 침묵 끝에.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낳은 딸이 제 돈을 훔쳤다니.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나, 미쳤어? 왜? 저도 소리쳤어요. 왜 그랬어? 엄마가 올케한테 유산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저희는 친자식인데 올케는 남이잖아요. 민수가 탁자를 쳤습니다. 남? 내 아내가 남이야? 그럼 뭐야? 미선이가 소리쳤어요. 법적으로는 남이잖아. 너희가 엄마 간병 한 번이라도 했어?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병원 모시고 간 게 누군데? 지수였어. 우리 바빠서. 바쁜 건 지수도 마찬가지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땅도 내가? 네. 1억 5천 정기예금도.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정이와 민재를 봤어요. 너희도 알았니? 미정이가 울며 고백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같이 나눠 갖자고. 오빠만 빼고요. 민수가 동생들을 노려봤어요. 너희들도?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았어요. 형, 미안해. 민수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여보, 진짜 안 한 거지? 라고 물었어. 내 아내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민수가 울었습니다. 지수가 밤마다 울었어. 나한테 당신마저 날 의심해? 라고 했어. 너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아내가.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온 가족이 며느리를 의심했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으로 OTP 인증은 어떻게 한 거야? 미선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주무실 때 휴대폰 가져다가 내가 잘 때? 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주식은 엄마 휴대폰으로 증권 계좌 접속해서 1억어치 팔았어요. 총 4억 5천.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셋이 나눠 가지려고.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저는 주저앉았어요. 나한테만 한 게 아니야. 며느리한테도 한 거야.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당장 나가. 엄마, 썩 나가. 민수도 소리쳤어요. 다들 나가. 내 눈에 띄지 마. 미선이, 미정이, 민재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수한테 뭐라고 말해요? 제가 아내를 의심했는데 그날 밤 순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선이가 내 돈을. 뭐? 미선이가? 응, 셋이서 나눠 가지려고. 민수만 빼고. 세상에. 순자야, 나 어떡해. 제가 통곡했어요.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수키야, 내 잘못 아니야. 남편한테도 뭐라고 말해. 저승에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울지 마, 수키야. 내가 내일 갈게. 저는 밤새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애들 제대로 못 키워서. 다음 날 순자가 집에 왔어요. 민수도 집에 있었습니다. 순자 이모님, 제가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요? 민수야, 며느리한테 연락해봐.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나야. 네,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지수야, 미안해. 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돈 훔친 거 내가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미정이, 민재. 걔들이 한 거야. 민수는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뭐? 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도 전화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저희 엄마가 이상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집에 몰래요. 카메라? 네, 엄마가 도와줬어요. 한 달 전부터요. 민수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여보. 며느리가 울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집에 와, 여보. 증거 가지고. 다음 날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함께 왔어요. 민수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며느리가 울었어요. 괜찮아. 어머니, 이거 보세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걸로 찍었어요. 순자 아들 상훈이를 불렀습니다. 상훈아, 이거 좀 봐줘. 상훈이가 카메라를 가져가서 영상을 뽑아냈어요. 제 방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들어와서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도장과 통장을 꺼냈어요. 제 휴대폰도 들고 나갔습니다. OTP 인증 받아야지.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거실이었어요. 미선이, 미정이, 민재가 모여 앉았습니다. 언니, 진짜 할 거야? 미정이 목소리였어요. 응, 해야 돼. 엄마가 올케한테 유산 준다잖아. 10억을. 근데 오빠는? 오빠는 바보야. 올케 편만 들잖아. 오빠만 빼고 우리끼리 나눠 갖는 거야. 민수가 영상을 보며 몸을 떨었어요. 근데 올케 언니는 어떻게? 올케한테 누명 씌우면 돼. 그럼 엄마가 올케 미워할 거고, 오빠도 올케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돈 다 가져가는 거지. 엄마 땅도? 그래, 5억짜리. 셋이 나눠 가지면 대박이야. 저는 영상을 보며 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 주식도 팔았어. 1억짜리. 엄마 휴대폰으로 증권 계좌 접속해서. 와, 언니 대단해. 그것까지 하면 총 4억 5천. 셋이 나누면 한 명당 1억 5천씩. 형수님은 정말 모르겠지? 당연하지. 걔가 뭘 알아.
오빤 바보니까 옳게 의심하게 만들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제가 낳은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니. 순자가 저를 안아줬어요. 수키야, 울지 마. 며느리 친정엄마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아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못 믿어줘서.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순자와 민수가 같이 갔어요.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누가 하셨는데요? 제 자식들이요. 경찰이 깜짝 놀랐어요. 자녀분들이요? 네, 제 돈 4억 5천을 훔쳐갔어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과 은행 CCTV와 며느리가 찍은 영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건 계획적 범죄네요. 그것도 친모를 상대로 신고합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 누나랑 동생들입니다. 저도 신고 동의합니다. 제 아내한테 누명 씌웠어요. 후회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후회할 만큼 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이 새 아이를 조사했습니다. 미선이는 처음엔 발뺌했어요. 저 안 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니신가요? 미선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인정하시나요? 미선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미정이와 민재도 자백했어요. 훔친 돈 어디 있니? 일부는 썼고요. 미선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제 통장에. 얼마나 썼어? 1억 5천요. 뭐 했었는데? 빚 갚고 차 사고 명품 사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3억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은 배상 명령을 받았어요.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사기, 절도, 문서위조, 가족학대. 재판이 열렸어요. 순자가 옆에 앉아줬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모의 재산을 계획적으로 절취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가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선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피해자께서 선처를 탄원하시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처는 무슨, 제 아내한테 한 짓은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세 분한테 누명을 썼고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세 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쓴다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며느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차용증입니다. 2년 내 갚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그리고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 배상, 배상기한 2년. 새 아이는 법정에서 울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새 아이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엄마한테 가지 마. 오빠,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비웃었어요. 너희가 한 짓 생각해봐.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한테 가서 빌어. 새 아이는 며느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옳게 죄송합니다. 미선이가 울었어요. 옳게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민재도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어나세요. 옳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어머니께 받으세요. 저한테 말고. 미선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옳게 제발요. 큰고모.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큰고모가 제게 한 짓 기억하세요? 하루 종일 굶긴 것, 밤에 베란다에 가둔 것, 뜨거운 물을 손에 부은 것.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민수도 놀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영상에 있어요. 상훈이가 추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미선이가 며느리 밥그릇을 치우는 장면, 미정이가 며느리를 베란다에 가두는 장면, 민재가 며느리 지갑에서 돈 꺼내는 장면. 민수가 영상을 보며 주먹을 떨었어요. 너희들이 내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들이 사람이야? 새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엄마, 다시는 얼굴 보기 싫으니까. 새 아이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수키야, 잘했어. 민수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순자와 민수가 같이 갔어요.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전 재산 10억을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박지수에게 증여합니다. 다른 자녀분들한테는요? 한 푼도 안 줘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가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지수야, 앉아봐. 네, 어머니. 엄마가 유언장 썼어. 네. 전 재산 너희 둘한테 줄 거야. 10억 전부.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가 놀랐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랑 동생들은요? 그 아이들한테는 안 줘. 괜찮아. 너희가 자격이 있어. 지수야.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내가 날 지켜줬어. 내 노후를, 내 재산을, 내 존엄을. 자식들은 날 배신했지만 넌 끝까지 날 지켜줬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고마워, 지수야.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수도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날 밤, 손주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큰 고모랑 작은 고모는 왜 안 와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해서 그래. 나쁜 짓이요? 응, 할머니 돈 훔쳐갔어. 돈 훔치는 건 나빠요. 맞아. 엄마는요? 엄마는 할머니 지켜줬어. 엄마 착하죠? 응, 제일 착해. 준호가 웃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바쁘셔. 오빠, 제발. 저희 정말 잘못했어. 1억 5천도 다 모았어요. 갚을게요. 민수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갚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안 만나실 거야. 오빠, 며느리가 용서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새 아이는 며느리한테 찾아갔습니다. 1억 5천을 가지고. 옳게, 이거 받아주세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옳게 언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도 울었습니다.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민재도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 받아도 될까요? 내가 결정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을게요. 그리고 큰 고모, 작은 고모, 삼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옳게. 하지만 노력은 하겠어요. 새 아이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옳게 언니. 고맙습니다. 형수님.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노후를 망친 건 며느리가 아니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었다. 10억?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땅. 그걸 내 자식들이 훔치려 했다.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며느리를 굶기고 가두고 괴롭히면서 나는 며느리를 의심했다. 큰아들마저 아내를 의심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며느리는 친정엄마와 함께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혼자 참으면서 그리고 나를 지켜줬다. 친구 순자도 도와줬다. 순자 아들 상훈이도 내 노후를, 내 재산을, 자식들은 재판을 받았다. 집행유예, 사회봉사, 1억 5천 배상, 돈은 다 돌려받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내 마음에도, 며느리 마음에도 용서는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며느리 지수,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친딸들보다 더 소중한. 고맙다, 지수야. 내가 있어서 내 노후가 지켜졌어. 그리고 큰아들 민수, 내가 아내 편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 둘이 진짜 내 가족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